여기는 통영 산양읍에 위치한 삼덕항이다. 작은 어항이기는 하지만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이 거북선을 선두에 세워 왜구를 격파한 강포해전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삼덕항은 매물도, 국도, 좌사리도 등 육지권 바깥까지 출조가 가능하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조법을 알려줄 조사님을 만나기 위해 목적지로 출발한다. 반갑습니다. 긱스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남해의 아름다운 항구 충무를 찾아왔습니다. 충무에서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익기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익기섬은 이 자란만과 충무 내만을 들어가는 그 산란 감성도의 길목에 서 있는 섬으로 일종의 금문소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곳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조법, 현장에 맞는 조법, 특이한 조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곳 익기섬을 처음 찾아왔는데 또 처음 온 이곳에서 또 좋은 조법을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예. 예. 속공견제조법. 예. 이 조법을 사용하시게 된 계기와 이 운용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저 통영에 낚시를 예, 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 다른 근역에 비해서 예. 상당히 그 현직군들이 예. 목줄을 짧게 쓰시더라고요. 아, 현직 분들이. 예, 그래서 예, 예. 왜 그러나 이렇게 물어도 보고 예. 또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예. 확실히 요즘 그 예민한 예. 고기의 그 입질이라든가 예. 또 이런 견제라든가 예. 이런 게 굉장히 용이하게 예, 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발전시켜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아마 이 봄철 산란감성돔은 아무래도 예민하고 바닥청을 다니고 몰 주변을 해요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견제와 그 조작이 그 자연스러움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법이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조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속공견제조법의 채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뭐 지금 쓰시고 계신 예. 그 채비가 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건 일부 이제 뭐 이렇게 반다구실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예. 저는 이렇게 문행을 쓰고 있습니다. 예, 문행을 쓰고 원형인데 또 조금 큽니다. 예, 좀 크겠습니다. 그래 좀더 큰 사이즈로. 시야에서 다 확보가 되니까 예, 시야가 예. 확보되니까. 예, 그 다음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야간지를 예, 예. 이게 쓰고 있는 이유는 예, 0.5호입니다. 예, 이게 일단은 조금 무게가 있어서 예, 예. 조금 멀리 날아갑니다. 아, 원투성이 예, 좋고. 원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속공 견제조법을 예, 예.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 조금 멀리 던져야 됩니다. 예, 멀리. 멀리 던지기 위해서 조금 무겁게 선택했고, 예, 예. 또 이게 또 좋은 게 주야 gem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통영 내만권은 현재 지금 일출 직전, 예. 그다음에 일몰 직전, 예, 예. 에 이제 좀 대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채비를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꾸기 싫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방 그 말씀 농담이시고, 예, 예. 낚시의 효용성을 위해서 어두운 시간대에 입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양쪽으로 확실한 그 조과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이 전자찌를 쓰시는 그런 용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수중찌를 똑같은 호수를 쓰시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줄이 말씀드렸던 대로 예. 상당히 지금 짧은 상황인데, 예. 이 목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예. 1m 되는 거죠. 예, 거의 뭐 여기까지 1m 오면은 이상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1m. 예. 예. 이렇게 짧게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봉돌을 달지 않을 때는 예, 예. 정확하게 팔에서 여기 예.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m가 채 되질 않죠. 1m가 아니고 뭐 5, 60cm 정도밖에 안 될 것 이렇게 같은데. 좀 예, 예. 쓰는데 상당히 짧습니다. 오늘은 물이 조금 빠르게 갈 것 같아서 예, 예. 물이 가고 그리고 너무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예,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 이 봉돌을 또 물려야 됩니다. 예. 할 수 없이 물려야 되는데 예, 예. 저는 웬만하면 물리질 않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예, 예, 위해서. 예. 그나마 짧은 목줄이지만 예.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예. 안 물리는데 물리기 위해서 조금 오늘 약간 더 좋습니다. 예, 예. 근데
더 이상은 늘리진 않습니다. 예. 이게 현지 그 통영꾼들, 예, 예. 낚시꾼들의 그 쓰고 있는 예. 이 형태가 그렇습니다. 예, 길다 싶으면 또 자르는 거는 되니까. 그건 되고. 예. 봉돌을 맞추셔가지고 예민성을 갖춰주시고, 예, 좀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전달이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채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낚시에 들어간다. 속공 견제 조법은 통영권의 맑은 물색과 예민한 고기들의 입질에 적응한 현지권의 조법을 더욱 발전시킨 조법이다. 그런 만큼 이곳 통영 이끼섬에서 풍성한 조과를 기대해본다. 예, 지금 이거 포인트 상황하고 이 속공 견제조법이 적합한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이 포인트는 예. 그 본감성돔이 그 아주 놀기에 좋은 그런 예,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이 섬 자체가 그렇게 조류가 빠르지 않지만 예, 여기는 그 치끝이라서 예. 물이 조금 가고요. 예. 물이 가는 데다가 옆에 바로 그 몰이 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몰이 있고. 예, 몰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저 조금 앞을 보시면은 예, 그 양식장이 예, 예. 그 한마디로 감성돔의 주둔지라고 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저 밑에 많이 있겠죠. 예. 저기 여름에도 예. 저기서 아주 그 주둔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그 감성돔이 산란을 하러 온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냥 뭐 해유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건은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예. 그 속공 견제 조법이 잘 먹히는 거, 예, 또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곳은 예, 어디냐면은 일단은 고기 입질이 예민해야 됩니다. 아, 예민하고. 예민한 곳에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조류가 잘 가지 않는 곳, 아, 잘 가지 않고. 조류 흐름이 별로 없는 곳에서 사용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아, 예. 통영권의 맑은 물색과 그리고 좀 느릿한 조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류가 좀 느리다는 거는 그만큼 활성도를 좀 늘어뜨리고 조심성이 많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섬세하고 그 예민한 채비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조법이라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해가 가고 이쪽 지형에서는 잘 숙지만 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이끼섬은 삼덕항에서 배를 타고 약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이다. 자란만과 통영 내만 그 사이에 위치해 감성돔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다. 발 앞에는 몰밭이 있고 앞쪽으로는 양식장이 넓게 퍼져 있어 봄 감성돔이 놀기에 좋은 곳이다. 예, 이 속공 견제 채비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상당히 섬세하고 예민성을 필요로 하는 조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법을 하려면은 운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그 캐스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캐스팅을 조금 멀리 해가지고 멀리. 자연스럽게 예. 가라앉을 수 있게끔 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일반 그 캐스팅은 예. 저희들이 공략 지점에 예. 그 캐스팅을 해서 예. 그 지점에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희 그 조법은 예. 그 공략 지점에 예. 한 배를 더 한 배 더. 한 배 더 날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략 지점에 정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캐스팅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사선으로 채비가 던져지고 난 다음에 예. 직선으로 그 자리에 정렬이 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지점에 두 배를 던져서 그게 그대로 하강을 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공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보면은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그 캐스팅을 그대로 쓰시면은 예. 어떻게 되냐면은 추가 여기 있으면은 예. 목줄지는 바로 이렇게 V자처럼 따라갑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고기가 절대 물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다 자연스럽게
정렬될 수 있게끔. 예, 채비 정렬이 될 수 예, 있게. 예, 예, 예. 그래가 공략 지점을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래서 조금 저부력지를 쓴다면은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을 때는 아. 전청조법 아닌 전청을 노릴 수 있는 조법이 되겠죠. 아, 예. 자연스럽게 공략 지점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 뭐 예. 그럼 공략 지점에 정렬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류에 따라서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예, 예. 달라지지만 예. 거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좀 숙달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틀려집니다. 예, 근데 예. 너무 예민한 고기를 너무 또 심하게 다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너무 견제를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조류의 세기를 예. 세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너울의 세기에 따라서 예. 또 그 고기의 입질 파악에 따라서 예. 스무스하게 해야 되겠죠. 예. 또 어떨 때는 한 릴링을 한 2바퀴 3바퀴를 감아 주시다가 예. 또 어떨 때는 조금 쉬었다가 예. 예. 또 어떨 때는 계속 천천히 평균 속도를 유지하면서 감았다가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릴링을 계속 해주시면은 예. 그 예민한 고기들이 좀 더 그 예. 활발한 그 새우의 움직임을 예. 미끼의 움직임을 더 그 입질을 확실히 할 수가 있죠. 예. 예. 이 조법 자체는 무조건 캐스팅 하고 나서부터는 예. 걷어들일 때까지는 예. 팽팽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굉장히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채비를 던지고 입수가 되고 난다면은 그 공략 지점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하고 최대한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공략 지점을 지속적으로 노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속궁 견제 조법은 흔히들 말하는 감성돔을 잡기 힘든 상황에 유리한 조법으로 조류가 느리고 바람이 적으면서 입질이 예민할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몰이 좀 떠다니고 참돔 입질 같은데. 와, 뭐야 이거. 도레미. 이야, 참돔 짝반에 입질처럼 순식간에 지금 시원한 찍었어요, 입질이었지만 내가. 참돔이 손맛이 아닌 좋네요. 노래미가 올라온다. 순식간에 찌가 없어져서 이거 참돔인 줄 알았는데 참돔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이자 버신 노래미가 올라왔네요. 예, 이 조법으로 낚시를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낚시를 하시면서 좋은 점, 또 나쁜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점은 예. 일단 그 통영 내만, 예, 그다음에 중도권, 예,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민한 예, 고기의 그 입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예, 상당히 아주 좋은 조법입니다. 좋은 예, 예. 조법이고 그 예민함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법을 쓰고 있는데 뭐 굳이 장점이라면은 또 한 가지 더 있죠. 예. 줄이 적게 됩니다. 목줄이. 예, 예. 목줄. 요즘 목줄 소모량 무시 못합니다. 아이, 비쌉니다. 뭐 한 밑걸림 심한 데 가가지고 한 10번 터지면은 거의 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저는 업을 하고 있지만 예, 제가 제 거 쓰는데도 예. 제 물건 쓰는데도 예. 아깝습니다. 저도. 예. 혹시 뭐 아까워서 그게 우선돼 가지고 이 조법을 쓰시는 건 아니죠? 조금 독심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점도 뭐 농담이지만 있고, 예. 상당히 이 충무 특유의 맑은 물색, 그리고 까다로운 입질, 그리고 예민성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조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채비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개발한 조법에 단점이 있다고 물으시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제 본 마음은. 예. 근데 사실 있습니다. 예. 있는 게 이제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는 예. 채비를 운용하기가 예.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방파제나 예. 아니면은 가까운 내만 예. 또 조류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는 예. 아주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예. 일단은 강한 조류에서는 아, 공략 지점을 좀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긴장감 있게 팽팽하게 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금방 강한 조류를 받아서 채비가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상을 하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죠. 아, 예. 밀려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숙달이 되면은 그것도 커버가 가능은 하다. 얼마든지. 예. 여러분 뭐 답은 열심히 해가지고 숙달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속공 견제 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스팅과 뒷줄 견제다. 캐스팅은 공략 지점이 있으면 공략 지점의 2배 되는 지점에 찌가 오도록 하고 이 찌 매듭이 공략 지점에 올라가게 캐스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찌가 목표 지점까지 서서히 움직이며 채비는 자연스럽게 사선의 형태로 내려가면서 찌가 공략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채비가 정확하게 정렬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뒷줄 견제는 항상 원줄이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유줄이 생길 때마다 조리의 세기에 따라서 빨리 감거나 느리게 감거나 하면서 원줄을 팽팽하게 유지를 해야 공략 지점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공략 지점을 공략할 수 있다. 예, 많으신 분들이 그 도래 연결이나 이 원줄과 목줄을 직결하는 데 있어서 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시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팔자 견묶음이라는 직결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결을 쓰시면은 채비 각도도 꺾임이 없이 좋아지고 이렇게 이 도래처럼 힘이 전달되지 못하는 지역 그런 부분에 터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팔자 견묶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빨간 줄을 여러분의 시인성을 위해서 빨간 줄을 원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줄을 이 끝부분이 있으면은 2겹을 겹칩니다. 2겹을 겹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십니다. 밑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시고 그럼 일단 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밑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한 바퀴 돌려주십니다. 예, 요 엄지손 있는 위로 살짝 돌려주시면은 삐끌림이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온 끝부분을 다시 위에서 밑으로 넣어주십니다. 예, 위에서 밑으로 넣어주시면은 이 매듭 자체가 지금처럼 팔자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위에 원줄 부분은 매듭이 커서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이쪽을 잡으시고 살짝 지그시 잡아 당겨 주시면은 이 위에 고리 모양이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예, 크기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듭이 생기면은 원줄에 대해서 팔자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목줄 부분을 이제 또 팔자 매듭을 합니다. 예. 좀 전과 마찬가지로 밑으로 한 바퀴 돌고 위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예.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면은 역시 똑같은 팔자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을 고리를 만드실 땐 조금 크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팔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2개의 매듭이 서로 생기고 나면은 밑에 목줄 부분을 원줄의 고리 부분에 안으로 넣어줍니다. 안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는 지금 잘라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목줄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좀 크게 하시라는 겁니다. 목줄부의 실패가 통과할 수 있게 그래야 목줄의 길이를 본인의 임의대로 조절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고리를 좀 크게 해서 목줄 실패가 통과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엮어주는 겁니다. 유의하실 점은 위에 이 2호에서 약 3호 정도의 원줄을 매듭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중찌나 어신찌만 끼우면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요 직결햄 바로 위에 부분 직결하시기 바로 전에 여기에는 소형 극성 될 수 있으면 극소형 구슬을 하나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소형 구슬을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매듭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팔자 견묶음 직결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때까지 매듭과는 달리 상당한 강도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는 채비나 또 대물과의 그 힘겨루기 그리고 채비 꺾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완벽한 매듭이라고 감히 자신을 합니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이곳에서
속공 견제조법을 낚시를 같이 따라서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물은 또 거꾸로 흐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낚시 여건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쪽 남해 동부권의 특성 그대로 물이 맑고 지금 또 봄철처럼 이 몰이 많고 미끌림이 심하면서 이 고기들이 이 조심성이 많고 예민한 이런 시기에는 짧은 목줄이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러움을 없애고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견제의 전달이 바로 되고 섬세한 놀림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본감성돔 낚시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고, 잡으시더라도 손맛만 보시고 살려주는 게 좋지만은, 이런 낚시를 하시게 될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목줄을 짧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나름대로의 활용도가 있고 효과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